앞니 삐뚤삐뚤한 거 펴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이 앞니 쪽 보시면은 지금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어금니가 뒤로 안 가면은 이렇게 앞니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이렇게 좀 뒤로 빼주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서 또 보고 이런 것도 좌우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이런 거를 맞춰봐요. 이런 걸 해서 환자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잖아. 네, 사실 발치 교정이 되게 거부감이 많으세요. 이렇게 비발치로 하려면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발치를 설명드리면 더 동의가 수긍을 하시죠. 수긍. 예.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교정과 전문의 이영우 원장님이라고 저랑 이제 대학교 선후배고 동아리 친한 선후배인데 벌써 우리가 만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놀러 온다고 한 김에 그럼 같이 영상 하나 촬영하자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오신 김에 같이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 연세스카이 치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교정과 이영우라고 합니다. 이바다 원장님 후배고요. 대학교 입학해서 동아리 때부터 지금 20년 넘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제가 교정에 대해서 평소에 좀 궁금했고 같이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교정 비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임플란트도 그렇지만 근데 교정 비용은 좀 심한 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막 99만 원 이런 광고부터 해가지고 어떤 데는 인비절라인 막 800만 원, 900만 원 이런 병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편차가 크잖아. 근데 99만 원이 인비절라인은 아닐 거란 말이야. 아니면 인비절라인이어도 뭔가 그 짧은 거 네, 뭐 네. 3개월, 6개월 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큰 맥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토탈로 다 내고 더 이상 없어요 하는 병원이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를 목돈을 내고 뭐 월비 얼마고요, 뭐 따로 별도고요, 뭐 별도고요 이런 병원이 있거든요. 어쨌든 교정에 비용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우선은 크게 뭐 원가하고 부가적으로 붙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가로는 일단 장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공비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또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하시면은 진료비가 나오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있어요? 미니스크류 같은 걸 심는다. 아니면은 네, 뭐 그것도 더 발치 나오니까. 교정을 할 때도 발치 비용을 받는 데도 있고 네. 뭐 안 받는 데도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 교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뭐 인건비 이런 건 제외하고 장치비, 그 다음에 만약에 인비절라인 이런 거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보내서 하는 거니까 기공비, 그 다음에 월 치료비, 그 다음에 미니스크류, 네, 그 다음에 발치 교정 경우에 발치비, 그리고 유지장치비. 네. 유지장치도 뺐다 꼈다 유지장치, 안에 붙인 철사 유지장치. 크게 이 정도면 되려나? 궁금한 게 내가 진짜 예쁘게 교정을 하고 싶다. 음. 얼마를 모아야 돼요? 제가 듣기로 이제 수가가 좀 높은 데는 한 800만 원 이상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오, 네. 요즘에도? 그런 데 계신 분은 원장님이 자신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받는 만큼 나는 자신 있다. 예쁘게 치료 결과가 좋게 끝내줄 수 있다. 그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런 데는 광고도 안 하겠다. 알아서 다 찾아오니까.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인비절라인이 보통 650만 원에서 뭐 한 800, 900만 원 이 정도 네. 선으로 알고 있고 장치 붙이는 그 뭐 클리피시 이런 거는 한 450, 500 정도에서 600 사이 뭐 이 토탈 기준으로 네, 네. 그 정도가 좀 그래도 교정을 잘한다 이런 분들의 시세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거보다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싸다 이 정도는 병원 입장에서 뭔가 경영적으로 우리는 이번 달에 좀 그래도 많이 하자 그래서 수능 이벤트 아니면 뭐 방학 이벤트 이런 걸 때리면은 그 정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범주는 가능하리라 봐요. 근데 한 2년 내 전체 교정 기준인데 막 붙여서 한 장치다. 근데 그게 만약에 4,5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뭐 200만 원대. 그 다음에 인비절라인인데 6, 7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뭐 400만 원대. 이러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아니면은 미끼 상품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갔는데 아 그거는 뭐 단기 교정, 부분 교정일 때 얘기고 전체 교정 하시면은 이 가격입니다 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정상적인 병원. 아 그럼 질문. 인비절라인은 보통 그래도 좀 비싸잖아요. 딴 데보다. 네, 네. 그 비싼 이유가 뭐예요? 인비절라인 제작 회사에 또 치과에서 기공비를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꽤 비싸요? 기공료가 많이 비쌉니다. 아 그러면은 붙여서 하는 장치보다 인비절라인 기공비가 훨씬 비싸고 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사실 마진은 비슷한데 장치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 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네. 환자분 네, 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면 인비절라인이랑 뭐 클립PC 아니면은 뭐 클립PC가 더 많이 하니까 네. 아니면은 붙여서 하는 장치도 종류가 많잖아. 네. 메탈, 클립PC, 뭐 데이몬 이거 종류를 다른 걸 하면 네. 예를 들면 비싼 쇠 색깔 나는 메탈 장치 하는 거랑 네네. 제일 비싼 데이몬 하는 거랑 결과 달라요? 그것도 저는 약간 장치의 종류는 카메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좋은 거를 써도 정말로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카메라는 진짜 좋은데 그런 카메라 같은 장치를 사용해서 치료를 잘못하면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치 종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뭐 어느 장치가 이 삐뚤삐뚤한 게 조금 더 빨리 펴지고 좀 잘 펴지고 어떤 장치가 튼튼해서 중간에 좀 깨지거나 이런 게 적더라. 이런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 치료 결과는 뭐 신경 써서 한다면 다 비슷할 수 있다. 비슷합니다. 네. 근데 비유가 좋다. 카메라랑 비슷하다.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오토 모드에 자동으로만 찍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DSL을 살 생각이 없어. 근데 어쨌든 네.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비싼 무슨 핫셀바 맞나? 핫셀 블레이드 이런 거 찍어봐야 의미 없다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숫자다. 네. 그 다음에 원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병원 있잖아요. 네. 네. 저는 한 번 정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교정 진료를 하는 게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 걸리는데 교정 원장님들은 본인이 개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개원이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페이 닥터가 좋다 이래서 교정과를 선택하는 의사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최소 그래도 병원에 들어갈 때 한 2, 3년 이상은 일하기로 하고 가잖아. 네. 왜냐면 교정 치료가 일단 그 정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인지상정이 있는 의사들은 병원은 최소 2, 3년을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 번 정도 의사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병원 수련이 3년인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3년차 때 시작했으면은 한 번 바뀌잖아요. 네. 바뀌죠. 근데 여러 번 바뀌는 병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병원들은 왜 그런 것 같아? 사실 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이면 뭐 제가 페이닥터 입장이라도 계속 일을 하겠죠. 힘드니까 그렇게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 힘든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고. 네, 뭐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내가 몸이 너무 힘들다. 뭐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보고 있는 환자들 중에 잘 안 되는 해결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본인이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가 바뀔지는 몰라. 그러니까 교정 원장님이 대표야. 내가 내 이름 걸고 그냥 내 병원을 해. 그런 분은 뭐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교정을 하는데 몇 달 만에 의사가 또 바뀌어. 이러면은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피디님도 중간에 병원이 막 의사 많이 바뀌고 병원이 나중에 없어졌다며. 몇 번이나 의사 바뀌었어요? 저 3번. 3번. 그러니까 두 번째 바뀔 때부터는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야. 환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의사가 내가 교정을 하는 과정 중에 2번 바뀌었다. 그때부터 좀 경계해야 돼. 그래서 600만 원만 준다는 그 봐봐. 600만 원이면은 할 수 있어. 600이면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600이면 붙여서 한 700, 800만 원이면 인비절라인. 근데 예뻐지고 싶다는 게 포인트잖아. 그러면은 예뻐진다의 기준은 삐뚤삐뚤했던 치열이 했던 게 이제 가지런해지. 가지런해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잘 치료된 교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은 한 6, 70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정 할부 돼요, 할부. 교정은 분납돼. 근데 만약에 인비절라인 기준으로 뭐 한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병원, 800만 원 하는 병원 결과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 케이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장치건 특정 치아를 이동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예상되는 이동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치아는 내가 움직여 보니까 이거는 내가 예상한 대로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게 하다 보면 좀 쌓이는데 많이 하신 원장님들은 그런 노하우도 많을 거고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할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장치가 처음에 한 번에 제작이 되거든요. 맞아. 쭉 끼다가 중간에 어디서 안 맞기 시작하면 그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안 맞는 치아를 빨리 다른 방법을 써서 맞춰놓고 이어나갈 거냐, 아니면 뒤에 장치를 쭉 껴서 계속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새로운 장치 세트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할 거냐. 이게 갈리거든요. 근데 그런 해결을 하는 노하우가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런 거를.
근데 병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거 안 맞네? 그러면 다시 세팅해서 다시 하냐? 그러면은 장치 기공료가 또 나가잖아. 병원 입장에서는. 가격 정책이 또 수정하면 되나? 특정 기간 안에는 몇 번은 제작할 근데 수 있고 기간이 조금 더 딜레이 되겠네. 제작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비싸면 잘하는 병원인가? 예를 들면은 교정 원장님이 우리는 무조건 예를 들면 800입니다. 우리는 뭐 900입니다. 이러면은 비싸.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믿을만 하겠다. 이런 걸 좀 신뢰를 할 수 있나? 그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도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이 병원 의 의사가 비싸게 받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잘한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상담할 때 최대한 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려요. 자세히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이럴 때는 어떤 치료법이 잘 맞다. 어떤 장치가 잘 맞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편이고, 예를 들면 발치 비발치 결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환자분은 발치 교정 하셔야 돼요 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 비발치 교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치료 옵션을 했을 때 문제 생길 수 있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또 그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다 뭐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들이 좋아졌으니까 다 스캔 하잖아요. 이관 디지털 스캔하고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봅니다. 삐뚤삐뚤한 치아를 폈을 때 이게 어금니가 몇 미리 정도 움직여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겠다, 비발치를 해야겠다.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하고 있거든요. 먼저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생각보다. 그렇지. 한 환자분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20분 이상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는 뭐 덧니가 너무 심하고 너무 삐뚤삐뚤하면은 이거는 뭐 고민도 없이 발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는 이거 비발치로 되지 않을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비발치로 하기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보여드리고 이래서 이거는 발치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시고, 제가 아는 친한 원장님도 모든 환자 다 시뮬레이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안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네.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오케이. 네. 이거 지금 요즘에 진단할 때 다 쓰고 있거든요. 아니 인비절라인 근데 진단을 하는데 시뮬레이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제 생각에는 인비절라인을 어차피 할 거면 거기서 올 때 시뮬레이션이 되어 오니까 인비절라인이 아니라 장치를 붙여서 하는 사람도 다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네. 저는 그냥 모든 신환을 다 하고 있어요. 오케이. 뭐 이제 축 설정해주고 돌리면은 나오거든요. 이런 거. FF부터 보여주고. 앞니 삐뚤삐뚤한 거 펴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건데, 보면은 이제 처음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런 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앞니 쪽 보시면은 지금 이게 튀어나오잖아요. 네. 어금니가 뒤로 안 가면은 이렇게 앞니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이렇게 좀 뒤로 빼주고 움직여주고 이렇게 해서 또 보고 그러면 이제 중심선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좌우를 이렇게 당겨가면서 이런 거를 맞춰봐요. 그리고 이렇게 뭐 숫자 있는 거는 치간 삭제, 그 옆에 조금 다듬어서 살짝 줄여주는 거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치간 삭제를 안 했을 때 어금니가 얼마나 가야 앞니가 안 튀어나가고 펴질 거냐 이런 거를 좀 주로 보거든요. 이 정도 하면 앞니 안 튀어나가고 튀어나간 거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때 어금니가 움직여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양을 보고 발치 결정을 합니다.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면 이거를 다 미는 게 아니라 그냥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빼고 당기고 당겨서 닫아버려요. 이 환자는 앞니를 들어가게 해야 됐는데 하면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비교해서 앞니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비발치로 하려면 어금니가 너무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걸 해서 환자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잖아. 네, 사실 발치 교정이 되게 거부감이 많으세요. 또 잘 쓰고 있는 치아인데 썩은 것도 아니고 뺀다 그러면 이렇게 비발치로 하려면 이런 게 좀 너무 많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발치를 설명드리면 더 동의가 수긍을 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비용 때문에 아니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요.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 있어야 또 병원 입장에서도 신경 써서 진단하고 치료 계획 세우고
환자분들을 시간을 써서 봐드리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냥 나는 저렴하게 받고 잘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어쨌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또 환자분들이 또 병원을 다녀보시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